안녕하세요. 이재현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0년도 국가직 9급 전기 이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죠. 자, 저항과 코일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 100V의 직류전압을 인가하였더니 250W가 소비되었고 100V의 교류전압을 인가하였더니 160W가 소비되었다. 이때 저항과 임피던스는 얼마인가? 자, 저항과 리액턴스의 직렬 회로에서 자, 처음에는 몇 볼트의 직류 전압, 100V의 직류 전압을 인가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소비 전력이 얼마냐? 250W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직류에서는 이 리액턴스는 뭐와 동일합니까? 단락과 동일합니다. 그죠? 유도성 리액턴스 같은 경우에는 단락과 동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소비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R분의 V 제곱입니다. 그러면 자, 이 식에서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은 P분의 V 제곱이기 때문에 자, R은 소비 전력 250분의 전압 100의 제곱이 됩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45m라고 하는 저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45미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교류 100V를 인가를 했을 때, 자, 여기에는 리액턴스가 이제, 존재를 하겠죠. 그죠? 자, 이때는 소비 전력이 얼마가 되느냐? 160W의 소비 전력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교류를 100V 가했을 때 160W의 소비 전력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은 45M이고 소비 전력이 160W입니다. 그럼 소비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구할 수 있겠죠. I제곱 R이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160W입니다. 저항은 40입니다. 그럼 여기서 전류 I는 루트 R분의 P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I는 루트 R의 값은 40이고 소비 전력은 160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우리는 2A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교류 100V를 가했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몇 A다? 2A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전체 전류가 2A고 전체 전압이 100V이기 때문에 우리 임피던스는 I분의 V가 되죠. 그죠? 그래서 2분의 100 하셔서 몇 옴? 55옴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은 45옴이 되고 임피던스는 55옴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자, 다음 회로에서 전류 I는 얼마가 되겠는가? V1은 100 플러스 J 200이고 V2는 200 플러스 J 100이다. 이때 전류 I의 값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회로를 먼저 그려보게 되면 이러한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15옴이 되고요. 자, 여기에는 전원이 이렇게 있네요. 그죠? 얘를 V1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0옴 여기는 V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25옴입니다. 자, 이때 문제에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 I를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점의 전위를 제가 예를 들어 V다 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점의 전위는 0V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V-V1이 될 것이고요. 자, 25옴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V-V2가 됩니다. 자, 그럼 키르요프의 1법칙, 전류법칙에서 자, 모든 나가는 전류는 합은 다 뭐가 되겠습니까? 0이 됩니다. 자, 그럼 얘를 I1, 얘를 I2, 얘를 I3다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식을 적어보게 되면 I1 더하기 I2 더하기
I3는 뭐다?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I1은 뭡니까? 10분의 V-V1입니다. 그죠? 10분의 V-V1 플러스 I2는 10분의 V-V2 플러스 I3는 뭡니까? 여기가 V고 여기가 0이기 때문에 V분의 25분의 V가 되죠. 이게 얼마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세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대로 10분의 자, V 마이너스 자, V1이 얼마죠? 100 플러스 J 200이고요. 그쵸? 플러스 10분의 자, V 마이너스 V2는 얼마인가요? 200 플러스 J 100이 되죠. 그죠? 플러스 25분의 V는 0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식을 통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변에 똑같이 100을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100을 곱하고 여기도 100을 곱하고 여기도 100을 곱하고 여기도 100을 곱해도 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10 V 마이너스 자, 이거 얼마 됩니까? 10 곱하면 1000 플러스 J 2000 플러스 10 V에 2000 플러스 J 1000 그쵸? 마이너스가 되죠 여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00을 곱하면 4가 되죠. 는 0이 됩니다. 자, 식을 전개하면 얘 더하기 얘 하면 얼마가 됩니까? 24V가 되고요. 그죠? 24V가 되고 자, 다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자, 이쪽을 다 어떻게 합니까? 넘겨버리게 되면 자, 얘랑 하게 되면 3000이 되고요. 플러스 J에 얘랑 더하면 3000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럼 결과적으로 V는 24분의 3000 플러스 J 3000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되느냐? 125 루트 2다라는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력 I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I는 25분의 V입니다. 그래서 25분의 125 루트 2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은 5 루트 2 암페어다라는 값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3번 문제 보시죠. 자, 다음 회로에 델타 결선된 평형 삼상 전원에 Y 결선된 평형 삼상부하를 연결하여 상전하 VA, VB, VC의 시력치는 210V였다. 임피던스가 1 플러스 J 루트 2다. 이때 선전류는 얼마가 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부하 측을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임피던스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임피던스가 1 플러스 J 루트 2입니다. 그럼 얘는 얼마가 가면 됩니까? 루트 3이 되는 거죠. 1의 제곱 더하기 루트 2의 제곱의 루트를 씌우면 임피던스는 루트 3 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각 전압이 델타 계선이기 때문에 이 전압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210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상전압 VP가 되겠죠. 그렇죠? VP는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값이 되기 때문에 루트 3분의 210이 되고요. 이 값이 얼마냐? 70 루트 3 볼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상전류 IP는 임피던스 분의 VP입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는 루트 3이고 여기는 70 루트 3이기 때문에 몇 암페어? 70 암페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Y결선에서는 이 상전류와 선전류가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그래서 IL은 IP이기 때문에 70 암페어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4번 문제. 자, 다음 회로의 평형 3상 전원을 인가했을 때 선에 흐르는 전류 IL이 각 선에 흐르는 전류 IL이 같으면 R은 얼마인가? 이런 내용이죠. 자, 이것을 델타 결선되어 있습니다. 자, 델타 결선되어 있고, 자, 여기는 50옴, 여기도 50옴, 여기는 100옴입니다. 자, 이때 여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R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뭘로? Y 결선으로 변형을 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 R이 있고요. 자, 여기에도 임피던스 R이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의 값은 변형을 할 때 뭡니까? 다 더한 것분에 다 더하면 50 플러스 100분의 뭐 가까이 있는 거 뭐 하면 됩니까? 곱하면 됩니다. 50 곱하기 50. 계산을 해보시면 얘가 12.55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자, 마찬가지로 다 더한 것분에 50 플러스 100분의 가까이 있는 거 얘 곱하기 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50 곱하기 100을 하시면 얘가 25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자, 마찬가지로 다 더한 것분에 50 플러스 100분의 가까이 있는 거 어떻게 합니까? 곱해 주시면 됩니다. 50 곱하기 100을 하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25옴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5옴, 여기도 25옴, 여기가 12.5옴이기 때문에 얘는 마찬가지로 얘가 12.5옴이 돼야지 여기에 저항의 값이 얼마가 됩니까? 25가 되겠죠. 그래서 아래 값은 12.5옴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5번 문제 보시죠. 자, 다음 회로의 스위치가 충분한 시간 동안 열려 있다가 0인 순간에 스위치를 닫았다. 시간에 따른 IA의 값으로 오른 것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회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로를 그려보면 여기는 10V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3kΩ, 그 다음에 여기는 C가 있네요. 그죠? 0.1 페럿이 있겠고요. 마이크로 페럿. 그 다음에 여기는 1kΩ. 그 다음에 여기는 2kΩ입니다. 자, 이때 스위치가 여기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쵸? 스위치가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럼 문제에서, 자, IA에 흐르는 전류, 즉,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A라고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가 열려 있던 상태에서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가 열려 있어서 정상 상태 되면 이 C라고 하는 것은 직류에서 뭡니까? 개방 상태입니다. 즉, 이쪽으로 전류가 어떻습니까? 흐르지 않습니다. 모든 전류는 어디로 흐릅니까? 이런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그쵸? 자, 이때는 전류가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전체 저항이 2, 3, 그러니까 5. 그 다음에 10V이기 때문에 이 정상 상태에서 스위치 오프 시 전류 IA라고 하는 값은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5분의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2mA가 됩니다. 그렇죠? 자, 스위치를 언제? 닫기 전에 오프 상태에 있죠. 즉 얘는 뭡니까? IA에 0-일 때는 2mA의 전류가 흐르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여기는 2kΩ이고 여기는 3kΩ입니다. 그러면 자, 전압이 2대 3의 비율로 되기 때문에 3kΩ에는 몇 볼트의 전압이
걸리겠습니까? 6V의 전압이 걸립니다. 그 얘기는 이 콘덴서 C에 플러스 마이너스 6V가 뭐가 된다? 저장되어 있는 상태가 된다 이겁니다. 언제? 스위치 오프 시. 자, 그러면 스위치를 바로 닫은 순간, 스위치를 닫으면 이 3kΩ은 이 부분이 단락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스위치를 닫은 순간, 즉 IA에, 즉 0일 때입니다. 그쵸? 그렇게 되어 있나요? 스위치가 0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거죠. 플러스일 때, 즉 스위치를 닫은 바로 그 순간에. 자,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흐르겠습니까? 얘에 의한 10V에 의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2kΩ이 10V니까 IA는 2분의 10에서 5mA가 흐르게 되겠고요. 또한 여기에 있는 6V가 어떻게 됩니까? 저장이 되어 있던 게 뭐 하겠습니까? 이제 방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던 6V가 전류가 어떻게 흐르겠습니까?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 이 6V에 의한 전류는 IA는 여기는 1kΩ입니다. 1에 6V이기 때문에 6mA가 됩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I 플러스는 이 두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더한 값이 여기에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총 11mA가 흐르게 되겠고요. 자, IA의 무한대는 자, 얘는 방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되겠죠. 즉, 이 전류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뭐만 남습니까? 5mA만 남는 거죠. 그래서 5mA가 되더라. 즉, 스위치를 닫기 전에는 2mA의 전류가 흐르고요. 스위치를 닫는 순간에는 11mA의 전류가 흐르고, 얘를 스위치를 닫고 오랜 시간이 지난, 즉 정상 상태에서는 충전된 게 다 방전이 되기 때문에 5mA의 전류만 흐르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답 찾아보시게 되면 3번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시죠.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주기함수의 전류가 3옴의 부하저항이 공급될 때 평균 전력은 얼마가 되겠는가? 먼저 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에 대한 파형을 보시게 되면, 자, 이러한 파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쵸? 자, 얘는 무슨 파입니까? 삼각파입니다. 자, 여기에서 삼각파가 만약에 똑같이 이렇게 다 되어 있다라고 하면, 자, 여기에 지금 전류는 몇 암페어입니까? 2암페어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전류 RMS는 얼마가 되느냐? 루트 3분의 2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얘가 지금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뭐예요? 완전히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근데 시료값은 루트 2분의 1배가 되기 때문에 곱하기 얘는 루트 2분의 1이 뭐가 되냐? 시료값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루트 6분의 2암페어의 전류가 시료값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소비되는 전력, 소비전력 P라고 하는 것은 I제곱 R입니다. 자, I의 제곱, 이걸 제곱하면 6분의 2가 되고요. 정액값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3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3. 그래서 I제곱 R을 하시게 되면 여기 4가 돼야 되죠. 4. 제곱하게 되면 4가 되고 이거 제곱하면 6이 되는 거죠. I제곱 R. 계산을 해보시면 결과적으로 얼마가 나옵니까? 2W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시죠. 자, 다음 회로 AB에서 전압 및 전류의 응답하로 서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들이 묶은 것은 어떻게 되는가? 자, 하나는 RL 회로고 하나는 RC 직렬 회로입니다. 자, RL에서 전류에 대한 식 I는 어떻게 되죠? IT는 R분의 2에 1-2의-L분의 RT가 되고요. 그쵸? 자, L에 걸리는 전압 V의 L은 어떻게 됩니까? 2의-L분의 RT가 됩니다. 그쵸?
자, RC회로에서는 RC 직렬에서 전류 IT는 어떻게 됩니까? R분의 2에 마이너스 RC분의 1, T가 되고요. 자, C에 걸리는 전압 VC는 2에 1-2에 마이너스 RC분의 1T가 됩니다. 자, 그래서 유사한 모양을 찾으면 RL에서의 전류와 전압에 대한 식이 유사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RL 회로에서의 V에 걸리는, L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식이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전류와 전압에 대한 식이 유사하다라는 짝이 1번에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겠죠. 답은 1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번 문제. 다음 회로에서 시력과 100V의 전원 VS를 인가하는 경우 회로의 주파수와 무관하게 전류와 동상이 되도록 하는 C의 값은 얼마가 되는가? R은 10ohm이고요. L은 1mL이다. L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문제에서 전압과 전류가 뭐란 얘기입니까? 동상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있는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기 위해서는 무슨 회로여야 됩니까? 저항 회로여야 됩니다. 자, 정저항 회로의 조건은 뭐냐? R은 루트 C분의 L일 때 정저항 회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식에서 C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R 제곱분의 L이 되는 거죠. 그래서 R을 제곱하게 되면 100이 되고요. L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고 이 값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되고 다시 계산하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므로 6승은 뭡니까? 마이크로죠. 그죠? 그래서 C는 10 마이크로페럿이 되면 정저항 회로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자, 9번 문제. 자, 건수가 600회, N의 값은 600이고, 그 다음에 전류가 3A, I는 3A이고, 흘렸을 때 자속 파이가 10의 마이너스 3승 웨버이다. 이때, 인덕턴스는 얼마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이 있죠. N파이는 Li다 라는 식이 있습니다. 그럼 인덕턴스 L이라고 하는 것은 I분의 N파이가 되고요. 전류는 3A고 코일의 감균횟수는 600이 되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죠. 자, 계산을 해보시면 L의 값은 0.2 헨리가 됩니다. 그럼 0.2 헨리는 200ml 헨리가 되겠죠.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자, 다음 회로에서 역률각 표시로 옳은 것은 어떻게 되는가? 얘는 무슨 회로입니까? R, L, 병렬 회로입니다. 그쵸? 자, XL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오메가 L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코사인 세타는 그죠? 코사인 세타는 자, 병렬에서 세타는 이렇게 쓸 수 있죠. 탄젠트 아크 탄젠트 x분의 r입니다. 직렬에선 얘가 r분의 x고요. 병렬에서는 x분의 r입니다. 그래서 아크 탄젠트 x가 뭐죠? 오메가 l이 되고 위에가 r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답은 4번이 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직렬에서는 얘가 r분의 x고요. 병렬에서는 x분의 r이 됩니다. 4번이 되겠네요. 자, 11번 문제 보시죠. 자, 전기력선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하가 없는 곳에서는 전기력선의 발생 소멸이
안 되죠, 그죠? 없다. 그러니까 전기력선, 그러니까 전하가 없으면 전기력선도 없고, 발생이나 소멸되지 않죠. 두 번째, 전기력선은 그 자신만으로 패곡선을 이루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전기력선은 도체 내부에 존재하지 않죠. 도체 내부에는 전하도 없고, 전기력선도 없고, 전기의 세기도 없습니다. 4번, 전기력선은 등전이면과 항상 수직으로 만납니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12번 문제. 자, 2옴과 4옴의 병렬회로의 양단에 40V를 가했을 때 2옴에서 발생하는 열은 4옴에 발생한 열의 몇 배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여기에서 2옴과 4옴이 병렬 연결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옴이랑 4옴이 병렬 연결됐다. 자, 그러면 병렬에서 뭐가 동일합니까? 변압이 동일합니다. 그럼 소비전력 P라고 하는 것은 R분의 V 제곱입니다. 그쵸? 자, 발생하는 열량 H라고 하는 것은 0.24 PT죠. 그죠? 즉, 열량은 전력에 비례합니다. 근데 전력은 전압이 동일할 때 뭐예요? 저항에 반비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항이 4옴이 2배니까 얘는 몇 배가 된다는 얘기니까 열량은 2분의 1배가 된다는 얘기죠. 저항이 얘가 2옴이고 얘가 4옴이기 때문에 자, 전력은 저항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소비되는 전력이 4옴이 2분의 1배가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열량도 2분의 1배가 되는 거죠. 즉 2옴이 4옴보다 열량이 몇 배? 2배 더 많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13번 문제. 자, 폐로에 시간적으로 변하는 자속이 세교할 때 발생하는 기전력. 이거 뭡니까? E는 N, dt, d 파이. 이거 뭐죠?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자개의 방향. 자, 이러한 전류가 흐를 때, 자, 이러한 방향으로 자개가 형성이 된다. 이거 뭐죠?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이고요. 세 번째, 자개 중에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놓였을 때 도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 그죠? 힘의 방향 뭡니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죠. 전동기에 적용이 되는. 답 찾아보시게 되면 3번이 되겠죠. 그죠?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이 되고, 얘는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 되고, 힘과 관련된 것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4번 문제. 자, 병렬 RLC 공진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병렬 공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렬 공진에서는 최대가 되는 게 뭡니까? 임피던스가 최대가 되고요. 최소가 되는 건 뭐죠? 전류가 최소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전류와 주파수의 관계를 보게 되면, 자, 여기는 전류가 되고 여기는 주파수 F가 되면, 자, 어떠한 지점에서 얘를 공진 주파수다라고 했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렬 공진 시 전류가 뭐 최대가 되기 때문에 최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얘는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파수가 공진 주파수보다 낮아지게 되면 병렬에서는 오메가 L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이 이퀄 0이 뭐가 되는 겁니까? 병렬 공진 조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주파수가 작아지게 되면 이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 값이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값은 커지게 되고, 즉 주파수가 작아지게 되면 얘는 무엇으로 지상부하가 되는 거고, 주파수가 증가하게 되면 이 값이 커지게 되고 이 값은 작아지기 때문에 얘는 여기에서는 진상부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옳은 것을 찾아보게 되면 4번을 보도록 하죠. 공긴 주파수에서 임피던스가 최대가 가지며 캐패시터에 의한 리액턴스와 인덕턴스에 의한 리액턴스 값은 같다. 그죠? 요 값이랑 요 값이 같다. 이런 얘기죠. 답은 4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시죠. 자, 15번 문제를 보시면, 자, 다음 회로에서 태블랑 등가 회로를 구하려고 한다. 등가 전압은 얼마가 되겠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회로를 먼저 그려보게 되면, 자, 이렇게 보고, 자, 이렇게.
이런 회로인가요? 여기가 3옴. 자, 여기가 4옴. 여기는 2옴. 여기는 3A. 여기가 12V가 되네요. 자, 태분항 등가 전압을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즉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현재 얼마냐? 이게 이제 VTH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12V에 의한 중첩의 원리를 사용을 할 겁니다. 중첩의 원리를 사용하게 되면 자, 12V 있고 얘는 뭐가 됩니까? 개방이 됩니다. 개방이 되죠, 이렇게. 자, 그럼 전류는 어떻게 흐릅니까?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저항은 6옴이고 12V이기 때문에 2A가 흐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12V에 의해서 자, 2옴에 2A가 흐르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4V의 전압이 걸리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압원을 없애면 얘는 뭐가 됩니까? 단락이 되고요. 전류원이 존재하겠죠. 그럼 전류원에 의한 걸 보시게 되면 자, 여기는 4옴이고 2옴이 뭐예요? 병렬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3A 중에서 이쪽으로는 1A가 흐르게 되고 이쪽으로는 몇 암페어? 2A가 흐르게 됩니다. 전류원에 의해서. 그러면 2옴에 2A가 흐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4V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즉 결과적으로 전압원에 의한 2A, 전류에 의한 2A, 즉 2옴에는 몇 암페어가 흐른다는 얘기입니까? 4A가 흐르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2옴에 4A가 흐르기 때문에 몇 볼트가 됩니까? 8V의 전압이 걸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은 8V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시죠. 자, 다음 회로에서 전압 V0와 I0는 얼마인가? 회로를 그려보게 되면 이러한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12V가 있고요. 자, 여기는 2옴. 여기는 12, 얘는 6옴입니다. 자, 그러면 이 회로는 자,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여기가 12V이고, 자, 여기는 똑같이 2옴이고, 자, 여기는 뭡니까? 합성 저항이 병렬이기 때문에 더한 것분에 곱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 플러스 6분의 12 곱하기 6을 하시게 되면 얘가 몇 옴? 2옴이 됩니다. 즉, 여기도 몇 옴이 된다? 2옴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전체 저항이 4옴이고 전체 전압이 12V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에 몇 암페어? 3A의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즉 여기에 3A의 전류가 흐르는 것이고요. 자, 12V가 저항이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6V, 여기에도 6V가 걸리겠죠. 그죠? 즉 여기에는 전압이 몇 볼트? 6V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에 전압이 몇 볼트 걸린다? 6V의 전압이 걸리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문제에서 V0와 I0를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계산을 잘못했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식을 잘못 썼는데 자, 여기에서 병렬하게 되면 더한 것분에 곱한 거를 하게 되면 얘가 2옴이 아니라 4옴이 됩니다. 4옴. 그럼 여기는 4옴이 되고요. 자, 이때 다시 쓰게 되면 자, 전체 저항은 6옴이고 전체 전압이 12V이기 때문에 6분의 12에서 얘는 2A가 되고 즉 여기가 몇 암페어? 2A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압이 여기는 2대 1대 2의 비율로 되는 거죠. 즉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가 되겠습니까? 8V가 되는 거죠. 여기는 4V, 그럼 4, 8, 12가 되는 거죠. 즉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몇 볼트다? 8V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V0는 8V가 되고 I0는 2A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계산상에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자, 17번 문제를 보시죠. 자, 다음 회로에서 전류 I는 얼마인가? 자, 회로를 또 그려보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첩의 원리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32V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10A의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저항이 여기에는 2옴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8옴, 여기에는 2옴, 여기도 2옴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문제에서 8옴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이냐 이겁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이냐. 자, 그러면 이것을 중첩의 원리로 풀어서 얘기를 하면 먼저 첫 번째는 전압원만 있을 때 전류는 뭐가 되겠습니까? 개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로는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얘가 32이고 자, 여기는 8옴, 여기는 2옴, 여기는 2옴, 여기도 2옴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회로에서 즉 전류원은 제거를 하고 전압원만 있을 때 여기에 8옴에 흐르는 전류 I1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I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 저항은 얼마가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하고 얘는 4옴이죠. 자, 전체 저항은 몇 옴입니까? 2 플러스. 그죠? 2 플러스. 자, 얘하고 뭐예요? 병렬이기 때문에 더한 것분의 8 더하기 4분의 8 곱하기 4가 됩니다. 이게 뭐가 됩니까? 전체 저항이 되는 겁니다. 이 회로에 대한 전체 저항이 되겠죠. 자, 이 전체 저항을 전압으로 나누는 거죠. 32로 나누면 얘가 여기에 흐르는 이제 전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식이 여기에 흐르는 전체 전류가 되고요. 자, I1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여기에서 어떻게 나눠집니다. 전체를 더한 것분의 두 개를 더한 것분의 8 플러스 4죠. 분의 반대쪽 거 4만큼이 뭐가 되는 겁니까? 전체 I1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I1은 얼마가 되느냐? 이 식을 계산을 해 보시면 7분의 16A라는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전압원은 단락을 하고 전류원이 있을 때를 보시게 되면 이러한 회로가 됩니다. 자, 전압원은 뭐 한다? 단락을 한다. 자, 여기는 2, 여기는 8, 여기는 2, 여기는 2가 되고, 자, 여기에 전류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10A가 흐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8A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I2라고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이쪽 부분에 대한 저항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만큼은 2 더하기 두 개가 병렬이니까 8 플러스 2분의 8 곱하기 2가 됩니다. 이게 전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더한 것분의 뭡니까? 남의 거죠. 그죠? 얘랑 더하면 플러스 2분의 남의 것 2가 되는 거죠. 곱하기 10A가 어디로 흐르는 전류입니까? 요만큼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됩니다. 다시 요만큼의 저항은 이 값입니다. 그죠? 자, 요만큼의 저항은 요 파란색 요 값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자, 얘와 얘가 병렬이기 때문에 더한 것분의 뭡니까? 남의 거의 전체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됩니다. 자, 그러면 I2라고 하는 것은 이 전류 중에 더한 것분의 뭡니까? 남의 것입니다. 곱하기 더한 것분의 8 플러스 2분의 그죠? 8 플러스 2분의 남의 거 2가 뭐가 되는 겁니까? I2가 됩니다. 자, 이 값을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I2라고 하는 전류의 값은 얼마가 되느냐? 7분의 5A가 됩니다.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이 I1과 I2를 더한 값이기 때문에 I는 I1 플러스 I2를 하시게 되면 몇 A가 되느냐? 3A가 된다라는 것을 쉽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죠.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은 휘스톤 브릿지가 되겠네요. 자, 다음 회로에서 R1, R2, R3, R4가 다음과 같을 때 최대 전력을 소모하는 저항은 단 G는 검유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휘스톤 브릿지를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고, 자, R1은 3, R2는 5, R3는 이거 6이라고 되어 있죠. 6, 여기가 5, 여기가 10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전압이 10V가 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얘와 얘랑 곱한 값이나 얘랑 곱한 값이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즉 휘스톤 브릿지란 얘기죠. 즉 여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회로는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회로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6, 여기는 10이 됩니다. 전압은 10V가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흐르는 전류를 보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뭡니까? 여기에도 10V가 걸리고 여기도 10V가 걸리기 때문에 여기는 8ohm에 10V가 걸리기 때문에 8분의 10A가 되고요. 자, 여기는 흐르는 전류가 전체 저항이 16이기 때문에 16분의 10A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같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같습니다. 당연히 두 개 중에 비교해보면 3ohm과 5ohm 중에 소비 전력이 더 많은 것은 얘가 소비 전력이 크겠죠. 왜? 전류가 동일할 때 저항이 비례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6ohm보다는 10ohm에서 소비 전력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5ohm에서 소비되는 전력 P1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의 제곱 8분의 10의 제곱 곱하기 5가 될 것이고요. 자, 10ohm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16분의 10의 제곱 곱하기 1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당연히 계산을 해보게 되면 얘가 얘보다 2분의 1이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만큼 작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R3에서는 계산해보면 얘가 7.81W의 전력을 소비를 하고요. 여기서는 3.9W의 전력을 소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전력이 소비되는 것은 5ohm에서 최대 전력이 소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의 도체에는 10쿨롱의 전하량으로 대전되어 있다. Q값이 10쿨롱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유전율 입실론 내 전개의 세기는 얼마가 되겠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전개의 세기 2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죠. 자, 식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D는 입실론 2라는 식이 있어요. 그죠? 자, 입실론은 2는 전개의 세기 2는 입실론분의 D가 되고요. D는 뭡니까? 전하량을 면적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입실론 S분의 D다라고, Q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죠? S분의 Q가 D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입실론. 자, 면적이 지금 10 곱하기 10인데죠. 그러니까 0.1 곱하기 0.1이기 때문에 0.1의 제곱이죠. 10cm면 0.1m니까 제곱분의 전하량이 10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입실론분의 1000V/m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보시죠. 자, 내구의 반지름 A, 외구의 반지름이 B인 동심 구형 콘덴서에서 내구의 반지름과 외구의 반지름을 2배로 증가하면 구형 콘덴서의 정전 용량은 몇 배가 되겠는가? 자, 동심구체의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것은 B-A의 4파이 입실론 AB입니다.
그렇죠. 공식으로 나와 있는 거죠. 자, 각각 얘를 몇 배 했다는 얘기입니까? 2배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2배가 되면 2b 마이너스 2a가 되고요. 4파이 입실론 2a 2b가 됩니다. 자, 묶어보게 되면 자, 2에 b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자, 얘는 4 되죠. 4에 4파이 입실론 ab가 됩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4, 2니까 2에 b 마이너스 a에 4파이 입실론 ab가 되는 거죠. 즉 원래 있던 것의 몇 배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2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0년 국가직 9급 전기 이론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